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부천시장 홍범표입니다. 오늘은 부천시청을 보존하자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병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부천시의 잘못된 것을 좀 고치고 바로 갈 것인가? 기로에 선 지금 시점에서 제가 오늘 시민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지금 부천시는 시청 마당에 문예회관을 진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은 모르고 민주당 일당 독재 폐해로 부천시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부천시청 주변 우주 사진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금 부천시청이고 그 옆에 호텔 부지가 있고 그 옆에 문예회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은 중앙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도시계획은 중동 신도시 개발할 때 이 부천시가 공영개발에 참여해서 그래서 이 넓은 땅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당시 시장이 허태열 시장이었습니다. 공영개발단을 만들어서 이 부분은 부천시청에서 개발하고 한쪽은 토지공사에서 또 한쪽은 주택공사에서 3개 단체가 중동 신도시를 개발한 겁니다. 개발하면서 그때 시청과 호텔 부지, 문예회관, 그 다음에 중앙공원을 계획을 해놓고 이것은 시민 세금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때 공영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허태열 시장이 왜 시청과 호텔과 문예회관 그리고 중앙공원을 확보했을까? 그때 허태열 시장은 엘리트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천시 미래적으로 호텔도 필요하고 문예회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앙공원도 시청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세계적으로 별 손색 없는 도시를 만들자 꿈을 갖고 진행을 하셨던 거죠. 이때 개발된 것이 호텔과 문예회관 시청이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시장들이 진행을 했는데 이 시청은 지었습니다. 완성이 됐죠. 중앙공원도 완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없어서 호텔 부지하고 문예관 부지는 해결을 못했죠. 제가 시장 때 일입니다. 지방도시는 반드시 호텔이 있어야 되는데 호텔이 잘 안 돼요.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죠. 부천시에도 판타스틱 영화제 몇 개 국제 행사가 있는데 외국 게스트들이 와가지고는 부천에 잘 데가 없으니까 서울이나 인천 다 서울에 올라가서 자고 행사를 끝내고 갑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 먹고 자면서 부천시도 알고 그래야지 국제 행사가 되는데 호텔이 없다 보니까 부천시에서는 먼지만 풍기고 서울 가서 돈 쓰는 거예요. 이것이 부천시 현실입니다. 그래서 호텔을 어떻게 해서 해결하려고 매각을 했죠. 근데 다행히 어떤 사장이 이 호텔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호텔이 지어질 줄 알았어요. 며칠 있다 이 사장이 들어오더니 시장님 경쟁력이 없어서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포기를 했어요. 이렇게 호텔은 팔리질 않습니다. 호텔을 짓는 것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 문예관을 지려고 용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문예관 이 면적이 4,680평인데 부천시에 걸맞는 국제적인 콘서트홀 문예회관을 짓기에는 이 용지가 부족하다. 이런 용역 보고입니다. 그러니 이 호텔 부지도 그렇고 이 문예회관도 그렇고 우리 부천시 격에 맞는 그런 건축을 하기가 어렵다는 조건이다 보니 저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떡하나 이거를 파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러니 이걸 그냥 팔면 안 되니까
문예회관은 어떻게 하고 호텔은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은 시민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까치울역 바로 옆에 풍계 같은 데부터 몇 개 그 음식점 있죠. 이곳은 역곡 가는 길입니다. 여기 까치울역에서 식물원 바로 요 옆에 그린벨트 지역인데 이것을 김문수 지사하고 노력을 해서 15,000평을 제가 해결을 했어요. 풀었습니다. 그리고 요곳에 여기다가 문예회관 그리고 요 장소에는 지금 부천시에 올망동망한 박물관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교육박물관이다, 옹기박물관이다, 유럽자기박물관이다 몇 개 박물관이 있죠. 근데 이게 분산이 돼 있어서 그나마 작은 그 박물관도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다 박물관도 넣고 또 하나 우리 경인미전이라는 큰 전국적인 행사가 있는데 이거 미전 한번 하려면 전시관이 없어요. 그 전시관이 없으니까 미전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전시관, 미술 전시관을 같이 포함해서 이곳에다 박물관과 전시관을 같이 복합적으로 짓는 그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요 위에는 야외 음악당까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천시의 예술의 전당이다.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복합적으로 그 문예관과 그 다음에 박물관과 전시관, 야외 음악당까지 다 해결하는 이 컨셉을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짓는데 시청 옆에 문예관 땅을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이걸 지으면 충분하고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시청 옆에 문예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팔면은 얼마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잡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부천에 리센치아가 있죠. 66층. 그 66층 땅을 제가 어떻게 팔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리센치아 땅이 원미경찰서부터 쭉 내려온 그 땅, 그건 원효영시장 때 다 파는 겁니다. 원효영시장 때 판 것처럼 그렇게 팔려다 보니까 그때 예정가가 470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470억 가지고 뭐냐? 그때 저는 당시에 7천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7천억을 확보하자. 그래서 7천억 확보 계획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센치아요. 리센치아 12필지로 나눠진 거 가운데 도로 다 없애고 한 필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로 만들어서 그리고 고층화시키고 상업용지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66층 올리는 그런 컨셉으로 잡으니까 그 땅이 470억짜리가 1810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1810억 가지고 지하철 놓는데 그 다음에 남부역 광장 다 털어내고 오정대공원 뭐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결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부지와 그 다음에 문예관 부지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상업용지가 있는데 이걸 모두 한 10,000평이 됩니다. 이걸 모두 한 필지로 만들어라.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특별계획구역은 이것을 매입한 사람이 마음대로 짓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고층화시키고 다만 조건이 뭐냐면 호텔 들어가라. 컨벤션 만들어라. 그리고 공연장 1,000석짜리 만들어라. 조건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대기업에서 좋다. 우리가 들어갑니다. 4천억 주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컨셉이 들어왔는데 그 계획이 바로 이런 계획입니다. 이런 청사진이 들어왔어요. 이 두 동으로 해서 이 안에 호텔과 컨벤션 그리고 공연장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110층으로 해가지고 부천시 랜드마크 계획이 들어온 겁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이 들어서면 부천시 문제 다 해결하고 그리고 국제도시가 되고 관광도시가 되고 우리 부천시는 먹고 살게 됐다. 이런 꿈을 안고 저는 가슴이 뛰었던 겁니다. 이 좋은 계획. 문제는 제가 이걸 팔아야 되는데 팔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유재산 시비 계획을 의회에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성곡동의 김모 의원, 상동의 오모 의원이 둘이서 손잡고 홍건표 다 막장 못 팔게 했어요. 몇 번을도 못 팔고 나중에는 내려보내지도 않아. 보류시켜놓고 끝까지 제가 그만둘 때까지 상정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팔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제가 못 팔고 제가 낙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만수 시장 이 계획 다 없애버렸죠. 없애버리면 문예관은 어떻게 할 거냐, 호텔은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 없이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파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 까치울역에 있던 이 문예관, 이 예술의 전당 이 계획은 왜 없앴습니까? 이거라도 있으면 여기다 지으면 될 거 아니요? 이 계획 없애버렸어요. 왜 없었을까? 홍건표 계획이니까 지워버려야 된다? 김만수 시장, 제가 세우는 도시계획, 뉴타운서부터 모든 영상단지 계획까지 다 말살시켜버리고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워버리다 보니까 이 계획 없어져. 이 계획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호텔도 어디다 질 데도 없고 문예관도 질 데도 없으니까 문예관을 중앙공원에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중앙공원에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공원에 못 짓면 그만두지. 이번에 시청 마당에 진대요. 시민 여러분, 지금 장소가 여기입니다. 문예관 옆에 시청 마당에 잔디광장 옆에 주차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어요. 여기다가 문예관 진대는 거예요. 4,680평도 좁아서 저는 옮긴다고 그랬는데 이거 1,900평입니다. 여기다가 문예관 지으려니까 아파트도 아니고 문예관은 5층으로 이제 5층으로. 시민 여러분, 시민회관에 가보세요. 2층이죠? 2층에서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세요. 까만도 커져 각도가. 근데 5층으로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문예관입니까? 정신 나갔어요. 이게 시장이고 이게 정치하는 의원이고 그렇습니까? 하도 기가 막혀도 제가 이거 짓지 마라. 시민회관만도 못한 거 왜 짓냐? 시민회관은 그래도 면적이 있고 그 시민회관답잖아요. 여기다가 문예관 지으면 시청마당에 왜 문예관 짓습니까? 문예관 부지는 문예관을, 시청 부지는 시청을 지어야죠. 도시계획 용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용도에 다 맞게 주택지역, 공장지역, 상업지역, 그래가지고 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이 그렇게 돼 있으면 시청은 시청을 지어야 되고 문예관은 문예관을 지어야지. 없애버리고 왜 여기 시청마당에 들어와요? 도시계획의 ABC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기 문예관을 짓는데 답답한 건 지금 시청이 모자랍니다. 좁아요. 공간이 없어서 어느 부서는 종합운동장에 가 있고 어느 부서는 문화센터에 가 있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시민들이 찾아가면 종합운동장으로 가세요? 또 문화센터로 가세요? 왔다리 갔다니요. 왔다리 갔다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청은 시청을 지어놓으면 다 시청 가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 편리하고? 그러면 시청은 좁은데 여기다 문예관 지면 그럼 앞으로 시청은 어떻게 할 건데? 영원히 그러면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 가라 저리 가라 할 겁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시민 여러분 말씀 똑바로 들으세요. 지금 제가 이걸 1인 시위하고 그리고 이건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했더니 대의 정치에서 시장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리고 영양평가 다 끝내고 시의회에서 동의됐으면 끝나는 거지 대의 정치에서 왜 반대하냐. 시민 여러분, 대의 정치가 왕권보다도 나쁜 게 있습니다. 왕권도 그러진 않아요. 근데 대의 정치 전체주의는 아주
지구상 최악의 나쁜 그런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나치 민주주의 100%입니다. 2차 대전 일으켰죠. 수많은 사람 피해를 줬는데 100% 민주주의예요? 대의정치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인민민주주의 100%입니다. 민주주의예요. 대의정치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체주의로 변하면 왕권보다도 더 나쁜 지구상 최악의 정책이 된다는 거예요. 부천시가 지금 국회의원도 시장도 도의원도 그다음에 시의원도 3분의 2 이상 일당 독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의정치에서 가장 나쁜 것이 부천시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하자 20명이 넘는 시의원이 오케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때 한나라당 위원장으로부터 머리 깎고 반대했는데 쪽수를 밀어붙여서 끌고 간 겁니다. 지금도 쪽수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게 민주당입니다. 이게 부천시 민주당의 악정이에요. 시민 여러분,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지금 와서 여러분, 나치민주주의 지금까지 존재합니까? 어떻든 저항에 부딪혀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부천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거 무너뜨려야죠. 이런 거지 같은 상식도 없는 이런 정치에 우리 부천시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정치인은 4년 임기예요. 4년 임기 시장, 4년 임기 국회의원, 4년 임기 시의원이 지가 뭔데 부천시 영혼까지 망치는 이따위 짓을 해놓고 이걸 밀어붙입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상식이 있고 정서가 있어요. 집을 지으려면 땅부터 확보하고 그 땅에 맞게 설계를 해서 집을 짓는 게 지금 우리 정서고 우리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멀쩡하게 전임시장들이 만들어 놓은 땅은 팔아먹고 땅이 없으니까 중앙공원에 짓겠다고 하다가 시민들이 반대니까 못 짓고 그 하다 못하니까 시청 마당에 짓는 데인데 이거 그냥 놔두면 부천시 앞으로 영원토록 없애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중병 드는 거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보고 있겠습니까? 저는 김만수 시장 때 이 일이 진행돼서 김만수 시장이 끝나면 딴 시장이 어떻게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그 이후에 장덕순 시장이 들어와서 이거 다시 검토할 줄 알았습니다. 장덕순 시장 그냥 끌고 와요. 뭐 하는 겁니까? 왜 나왔는데?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다 유은 통치를 지금까지 해요. 민주당은 전임 시장의 잘못된 정책도 다 끌고 가는 게 민주당이요? 이 썩어 빠진 정치, 이게 부천시를 말아먹는데도 시민 여러분 이거 가만 놔둡니까? 분개하십시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또 하나 자유한국당인지 무신당인지 거기에 정치원 되는 사람들, 제가 기자회견하고 여기 나섰어요. 1인 시위입니다. 유임을 돌려요. 한 사람도 와가지고 협조했던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썩어 빠진 인간들, 모토라 위원장 맡고 그리고 때 되면 지네들이 신명을 다 바치고 목숨을 다 바치고 어떻게 한다고 개소리하고 하는 짓거리 보면 하나도 안 하고 지금도 안 하는데 그때 하겠어요? 지금 못 막으면 못 막는데 지금 이 급한데 이런 인간들 시민 여러분 부천에 놔두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부천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시민들과 손잡고 부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세우면 부천시는 평화롭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부천시청 내에 문해관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홍건표가 나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홍건표 손잡고 부천시청 내 이 문해관은 막아내고 그나마 부천시청이 시청다운 시청으로 활용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건표와 함께 합시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